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시작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계묘년이니까 계묘년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무가 들어오면서 금이 반응한다 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근데 하지만 이 나무가 들어오는 이 환경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묘목이라는 글자는요 시작을 알리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봄이고요. 봄이면은 새싹들이 피어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자수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도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자수가 시작인 건 맞아요.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도, 우리가 자시부터 하루가 바뀌는 걸로 보잖아요. 그 이유가 자수가 시작이고 해수가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요 자시 또는 겨울, 뭐 계절적으로는 겨울이겠죠. 그리고 시간상으로 자시면은 밤 23시 30분부터 새벽 1시 반까지고요. 이때 우리가 시작이 아니라 구상을 할 때죠. 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때란 말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농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고민을 할 시기겠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시기, 그리고 새싹이 자라나는 시기는 묘라는 글자, 즉 봄이 시작되니까 결국 자수도 시작이고 묘목도 시작이지만 자수는 어떤 구상의 단계, 실제로는 시작을 했지만 나는 시작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단계이고요. 묘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시작이라고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계묘년이고, 계묘년이면은 이제 시작이라는 글자, 우리 사람들이 느꼈을 때 시작이라는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언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시작의 어려움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시작하시는데 막 초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명리학이, 역학이요. 대단히 정교한 학문입니다. 뭐 이를테면 이래요. 뭐 제 제자아이 중에 갑신일주아이가 있고, 또 신미, 기묘, 네, 여기는 사생활 보호, 네, 이런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겠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가 이제 정관이잖아요. 남자가 마음에 들고 사귀고는 싶은데 친구 때문에 친구의 어떤 눈치를 보느라고 사귀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느라 사귀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딱 느끼셨을 때는 이거를 보고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못 사귄다는 걸 어떻게 알지 싶잖아요. 근데 이 역학이 얼마나 정교한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요. 여기 정관이 있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죠? 근이 없어요. 그런데 요 안에 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는 상관이 되겠죠. 즉 상관이라는 거는 남자인 신금을 약화시키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상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사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 미토가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정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정제를 친구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친구 속에 결국에 상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조직 자리죠. 월주는요. 그러면 나와 같은 조직 출신이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즉 학교를 이야기하겠죠. 몸 담고 있는 친구 안에 상관이 들어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럼 남은 건 뭐겠습니까? 학교에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사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역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대단히 정교하고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60갑자, 60갑자라는 거는 66처럼 됐네요. 네, 60갑자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까지가 있고, 그리고 지지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지는 12글자고 천간은 10글자다 보니까 얘네들을 하나씩 이렇게 조합하면서 가다 보면은 두 개씩 비어버리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 역동적인 조합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조합의 경우의 수가 60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60갑자의 시작은 갑자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왜 갑자부터 시작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요 둘 다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네, 갑목이 시작이라는 거는 뭐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자수가 시작이라는 거는 아까 영상 초반에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겨울이고 시작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때 하늘에 점을 치고 여기서 점을 친다는 거는 이제 하늘에게 묻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을 구상하는 사실은 요거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내일을 계획하면서 이 시간에 잠드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때 잠이 들지만 사실은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수라는 거는 척박한 겨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미 갑목이 들어와서 시작을 하려고 하나 땅에서는 아직은 구상 단계다. 시작은 시작인데 구상 단계다. 아직은 겨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60갑자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60갑자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요, 개해로 끝나게 됩니다. 요 사이에 이제 60가지가 쫙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개해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역학의 세계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역학의 세계에서 우연이라고 일컫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우연이라는 그런 핑계나 변명으로 덮어쓰기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천간을 보면은 개수가 있습니다. 60갑자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개해는요, 천간은 개수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개 중에 정말 마지막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해수로 끝나게 됩니다. 해수는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수가 시작이다 보니까 결국 해수가 마지막이 또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해수 안에서 또 다른 시작인 갑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60갑자가 갑자로 시작해서 이렇게 개해로 끝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단순히 이 60갑자를 암기하고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요. 이 60갑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는 결국에 무엇인가? 거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갑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갑목 다음에 을목이죠. 그리고 자수 다음에 축토니까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한번 보자면요, 천간, 즉 하늘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갑목이니까. 그리고 시작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염으로 가고 있습니다. 을목으로. 하지만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땅에서도 사실상 시작은 했지만 어둠입니다. 어둠이자 겨울입니다. 겨울이자 한밤이 되겠죠. 즉 구상을 할 단계이지 내가 무언가를 움직이기에는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는 묘목이라는 글자부터 또는 임목이라는 글자부터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처음에 하늘은 시작을 하려 하나 땅에서는 구상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언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흐르게 되죠. 하늘은 여물어서 을목이 됐지만 땅은 더욱 차가운 동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을축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요, 요 축토 안에 개수와 신금이 들어가 있죠. 지장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을목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떨기 꽃으로 비유를 하는데 밑에는 차가운 동토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안에 이 개수는 이 꽃이 좋아하는 물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동토 속에 들어있는 물이니까 마치 얼음물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신금은 우리가 자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꽃은 피어나려고 하나 땅에서는 겨울 토양이고 그 안에 얼음물이 있으면 심지어 자갈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을목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달프고 뭔가 척박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글자는요, 자, 을목 다음이 병화죠. 그리고 축토 다음이 임목입니다. 즉 병인이라는 60갑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병인이라는 육식갑자를 보면요. 우리가 인목을 보고 따뜻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2월 기운이니까요. 양력으로 따졌을 때. 자, 2월이면 우리가 대단히 추워할 때죠. 하지만 2월 중순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인중의 병화가 치고 올라옵니다. 인중의 병화가 치고 올라오면서 추위를 녹여주고 그리고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 즉 바야흐로 하늘에서는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땅에서는 여전히 구상을 해야 되고 하늘에 물음을 던지라고 하는 이 괴로운 순간들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강하게 치고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보고 이 시작의 어려움이 얼마나 숭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시사하는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갑자와 을축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병인이라는 추위 속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태양이 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시 같은 경우는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을 뜻하는데요. 이제 5시 반 언저리가 되면은 태양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나 열심히 하려고 시작했는데 해도 안 된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멘탈이 스스로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단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뭐 웬만큼 연달아서 일어나도 흔들린 적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한 5, 6년 전의 일이었을 거예요. 한 번은 견디는데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루에 2번씩 또는 하루에 3번씩 4번씩 말도 안 되는 일. 남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겪을 일들을 하루에 몇 번씩, 그것도 매일같이 오늘 겪으면 사람이 그럴 법도 하잖아요. 에휴,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뭐.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근데 내일은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거의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정말 넋이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집에서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제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님 집이죠. 네. 집에서 방에서 혼자 술을 홀짝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여사님, 어머님께서 오시더니 너 무슨 고민이 있길래 그러냐? 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엄마 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 조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괜찮아질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유 너는 남자놈이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물론 뭐 남자나 여자나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람이고 그때 이제 힘들다 보니까 순간 울컥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좀 볼멘 소리를 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고요. 저는 힘든 일이 있어도 늘 그것을 버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끝이 안 나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정식으로 제 방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이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넌 그게 문제라는 거야.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지. 아니 엄마 제가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요. 여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인지 알았는데 마지막이 아니니까 괴롭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얘야 아무튼 마지막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지금 마지막인 것처럼 했지만 마지막이 아니라면 괴로울 순 있겠지. 하지만 최소한 너는 마지막으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매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도전하기만 하면 돼.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존재하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시작의 어려움을 논하면서 저희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이 일화가 좀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갑자라는 순간에서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시작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을축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욱 괴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성공할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좌절이, 상실감이 다가오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 때문에 을축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을축마저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야 라고 기다릴 때, 그리고 올곧은 마음으로 순리대로 살아갈 때 결국엔 병인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저는 시작의 어려움을 논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작하고 대단히 괴롭더라도 내가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차분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또 강건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이른 아침에 세차게 떠오르는 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60갑자 또는 이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쩌면 아주 작은 이정표 하나라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시작하게 된다면 언젠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구간도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 구간에 오르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 역시 과정일 뿐이고 역시 시작의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또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60갑자의 생김새 그리고 왜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종종 생각해 보신다면 참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60갑자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지만 네, 지금 약간 방치되고 있죠.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을축까지 했나요? 갑자고 끝냈나요? 네, 그 뒤에 이어서 또 시리즈처럼 계속 연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